그래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시어머니를 쫓아낼 수 없으니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에서 살림을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하려고 저를 부려먹기만 했어요. 이에 남편을 붙잡고 언제 나가시느냐고 확실히 말하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구경하는 집들이 죄다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했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아무 집이나 이사 가라고 말씀드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계속 사시는 거야? 나 피말라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말씀드려. 알았어.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며칠만 참아줘. 그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대답하며 며칠만이라는 소리로 저를 환장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현관 앞에 섰을 때 두 모자의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그냥 여기서 산다고 말해버리자. 맨날 나한테 엄마 언제 나가냐고 묻는데 지겨워 죽겠다고. 때가 오긴 했지.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 테니까 이번 주 안으로 말아마. 그런데 생각하면 웃긴다. 이 집이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살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하니? 잘난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지가 양보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도 미안하다 한마디 해줘. 그래야 나한테 성질을 덜 부리지. 아무튼 오갈 데 없다고 핑계대고 눌러 앉도록 해.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현관문을 벌컥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사신다니요. 어머나,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너 왔니?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사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딱히 갈 것도 없고 이 집이 나한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말도 안 돼요, 어머님. 여긴 저희 신혼집이라고요. 들어보니 계획적인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해봐.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님을 은근슬쩍 모셔와서 같이 살 계획이었냐고. 그게 자기야. 일단 물 좀 마셔.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자. 남편이 뜸을 들이자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여 말하더군요. 그래! 처음부터 여기서 살 생각이었다. 내가 내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는 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이니? 어머님, 전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 없거든요. 요즘 누가 시부모님을 신혼집에서 모시고 살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맞고 물어봐요. 누가 잘못했는지요.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말을 안 한 거다. 내가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했으면 이 결혼이 성사됐겠니? 이미 결정 난 일이니까 조용히 하고 방에 들어가 쉬어라.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다시 밖으로 나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욕을 해댔는데 제 눈이 뒤집힌 상황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화를 가라앉히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심호흡을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일단 친정으로 오라고 하셔서 택시를 타고 떠났답니다. 친정엄마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직도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지?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도 시어머니랑 똑같아. 아주 그냥 효자를 넘어서 마마 보이가 따로 없다니까? 나 집에 안 돌아갈래. 시어머니의 불평 불만 들으면서 사는 거 너무 싫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끝내버릴래. 으이구, 화성아. 내가 상견례장에서 파토 내려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에휴, 과거를 탓하면 무엇하리요.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럼 이대로 이혼하지 말고 네 남편과 시엄마한테 작은 복수나 해보자. 작은 복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씩 웃으면서 당신만 믿어보라고 하더군요. 이튿날 엄마는 퀵으로 신혼집에 제주도 여행권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제 딸이 철이 좀 없었지요? 죄송해요 사돈.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제주도 티켓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사위랑 콧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바로 여행을 출발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바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엄마의 가구와 살림살이를 실어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아무도 없는 신혼집에 엄마의 짐을 올렸답니다. 안방을 네 시엄마가 쓰고 있다고 했지. 그런데 침대를 똑같이 안방에 놓아야겠다. 이거 상상만 해도 재밌겠는데 사돈끼리 한 방을 쓰면 아주 웃기겠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 벌써 소름이 끼친다고. 이런 거지근성의 이기적인 년은 세상 무서운 걸 가르쳐줘야 해. 넌 그냥 엄마가 하는 걸 구경이나 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주도에서 여행을 보내고 엄마의 짐 일부를 이사했답니다. 그렇게 사흘 뒤 여행 갔던 두 모자가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뭐야? 이봐요, 사돈. 이 침들 다 뭡니까? 뭐긴요. 제 침이죠. 그러니까 왜 사돈 짐이 여기 있냐고요? 왜긴요. 반에 가는데 실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돈처럼 여기서 지내려고요. 사돈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사는데 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여긴 내 아들 돈으로 마련한 집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여기서 살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도 여기 인테리어랑 혼수를 들여놨으니 여기서 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돈은 6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서 왜 이 좁은 데로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저는 오갈 데가 없어서 들어온 거라고요. 에이, 처음부터 여기서 사실 작정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한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벌써부터 사돈이랑 사위랑 같이 산다고 하니 신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안방은 왜 들어가느냐며 따라 들어갔어요. 이윽고 시어머니 침대 옆에 엄마 침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덕분에 저는 속으로 실컷 웃었답니다. 두 어머니는 밀고 당기는 말다툼을 했지만 엄마의 웃는 얼굴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양가 식구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답니다. 사흘 정도는 조용히 지냈는데 본격적인 진상을 부리려고 마음먹은 엄마는 교회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무교여서 방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돈, 나와서 같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회 집사님들이 안방 앞으로 다가가서 이구동성으로 자매님,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드려봐요. 천국을 가실 겁니다. 라며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실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색하게만 앉아 계셨어요. 이윽고 엄마가 대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아들 신혼집에 며느리 허락도 없이 빈대 붙는 여자가 있는데 평생 말뚝박고 살겠다고 합니다. 또 대출이 절반 이상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사돈집에 뽕을 뽑으려는 몰상식한 여자가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양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소서. 그 여인에게 무식함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시어 새 사람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어머니를 대놓고 까는 기도가 끝나자 집사님들이 그 무식한 여편이가 누구냐며 물어왔습니다. 아,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돈을 만났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아주 몰상식한 여편네라 기도가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년한테 딸을 맡기면 걱정돼서 어떻게 살아요? 나 같으면 당장 이혼시키고 그냥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거예요. 어머, 집사님, 말씀이 너무 거치세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기도로 그 여자가 제 정신을 차리길 바라자고요. 이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바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는데 바로 엄마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곤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시기 시작했답니다. 사돈, 시끄러워요. 예배인지 뭔지 끝났는데 또 노래를 불러요? 그럴 거면 나가서 불러요. 어머, 사돈, 여긴 사돈 방이지만 제 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얼마나 경건하고 교양 있는 노래인데 시끄럽다니요. 계속 듣다 보면 사돈도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진짜 보자 하니까 아까도 기도로 내 흉을 그렇게 봤으면서 지금도 나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네? 기도로 흉을 보다니요? 설마 그 여자가 사돈이라고 오해하신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하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말을 맙시다. 난 낮잠 잘 테니까 노래 집어치우세요.
그러자 엄마가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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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 사랑과 행복을 주소서. 결국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시어머니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내외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이 시간까지 자빠져 자는 그 여인을 용서하소서.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은커녕 며느리만 부려먹는 악랄한 그년을 사죄해 주시옵소서. 사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나더러 밥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 깨셨어요? 사돈 보고 한 기도가 아닌데 이왕 일어나셨으니까 된장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사돈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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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사돈이 마시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사랑해 주님, 영광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고 주방으로 가서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시어머니 옆에서 괴롭혀 주었고 제 속은 날이 갈수록 시원해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른 골탕을 계획하셨습니다. 토요일 낮에 시어머니와 저와 남편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길고양이 8마리가 똥오줌을 싸지르며 참치통조림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있더군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사돈, 이 고양이들 뭡니까? 장모님, 웬 고양이들이에요? 저 똥... 사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길고양이를 거두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낼 겁니다. 내가 미쳐. 저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요. 빨리 다 내보내. 사돈,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역시 행복의 한 가지라는 것을요. 알레르기 또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기쁨입니다. 마음껏 재채기 하세요. 할렐루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코를 막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 제발 고양이를 치워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하자 아우, 똥냄새. 괜히 8마리나 데리고 왔네. 네 시엄마 깜짝 놀랐겠지? 그러게 왜 남의 귀한 딸을 엿먹이고 지랄이야? 라고 말한 뒤 길고양이들을 풀숲으로 데려다 주었네요. 엄마의 참교육에 매일 아침 내 식구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했고 살림도 친정엄마와 반반씩 나눠서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깨우치게 해주려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엄마는 평일 저녁에 동창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겠다고 출장 뷔페를 불렀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걱정이 태산인 상태로 방으로 들어갔는데 곧이어 시끌벅적한 집들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왔답니다. 어머, 사돈 이리 오세요.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니까 미안하네요. 여기 먹을 게 잔뜩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그러자 엄마가 남자 동창 아저씨를 툭툭 건드렸어요. 아저씨는 화장실 가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사님, 같이 한잔 합시다. 자, 받으이소. 네, 그럼 딱 한 잔만. 여사님 나이가 어찌 되는겨? 내년에 칠순인데요. 그럼 우리 동갑이네. 반갑다 친구야. 나 삼식이라 한다. 니는 이름이 뭐고? 청자요. 청자. 니 억수로 이쁘다. 남친 있나? 저기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취하긴 청자야. 내랑 술 마실래? 쎄쎄쎄 할래? 내랑 술 마실래? 덤블링 할래? 에? 내랑 술 마실래? 블루스 줄래? 이 세 개 중 하나 골라봐.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눈짓을 하자 아저씨가 시어머니 앞에서 덤블링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자야, 어떤 너? 내 잘하지? 내도 싱글이야. 나랑 사귀면 이런 거 맨날 보여줄 수 있다. 우리 오늘부터 1일 할래? 그걸 본 동창들은 깔깔거리며 배꼽을 잡았는데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뱉고 가시방석에 계속 앉아 있었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정자야, 네 언제까지 아들 집에서 살 끼나? 내한테 시집 와서 독립해라. 초잡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 라는 진상을 부렸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치겠다고 속삭였네요. 결국 엄마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보내주고 동창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렇게 이틀 뒤 시어머니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식구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사돈, 새아가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할게요. 저 혼자 살 집 마련했으니까 바로 나갈게요. 그러니 사돈도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왜요? 난 넷이 사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이렇게 평생 살아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모님. 저는 이렇게 못 지내겠어요. 이 집이 신혼집인지 예배당인지 동물원인지 동네 술집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저희 둘이 조용히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기로 계획했다고 했잖아. 내가 들어와서 불편한 거야? 이거 실망인데 내 딸이 자네 어머니랑 살면서 느꼈을 불편함은 알아주지 못하고 말이야. 그러자 시모와 남편 둘 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의 말을 올렸고 바로 이사 준비를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그동안 집안을 좀 시끄럽게 했죠? 사과하는 의미로 이거 받으세요. 제주도 티켓입니다. 다녀오시면 저는 이 집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죠, 사돈? 그래만 주면 저도 여행 다녀와서 바로 이사하겠습니다. 암요.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럼 대화는 여기까지. 저는 이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단둘이 또 제주도를 가게 되었고 저와 엄마는 마무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주야, 너 아직도 이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어? 저 인간이나 어머님이나 평생 보고 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어차피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바로 정리할래.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이쯤에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해볼까? 엄마는 이삿짐 차를 불러 모든 혼수를 빼서 중고로 팔아버렸고 비싼 돈 들인 인테리어를 업자들을 불러 모조리 뜯어버렸습니다. 바닥, 식탁, 벽지,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등등 죄다 갈기갈기 뜯고 찢어버렸어요. 마치 귀신의 집을 연상케 하는 수준의 망침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소금 한 주먹을 뿌리고 엄마와 함께 멋지게 퇴장했어요.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두 모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전화 목소리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엄마는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사돈! 이게 다 뭡니까? 집안에 있던 가구들은 죄다 어디 가고 집안 인테리어를 부순 거예요? 완전 폐허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아, 정자씨, 내가 해줄 건 다 가지고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 애가 더는 정자씨 아들하고 살기 싫다네요. 정자씨가 신혼집에 쳐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당신 아들 집은 두고 왔으니까 둘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 올릴게요. 평생 둘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시라고요. 그럼 안녕. 이봐, 사돈, 전화를 끊자 저와 엄마는 웃음이 터져버렸고 한참 동안을 배꼽 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애지중지 키우셔서 그렇게 된 거야. 이해 좀 해줘. 야, 나도 우리 엄마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야. 그래서 장모님이 실컷 괴롭혔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쌤쌤이잖아. 쌤 같은 소리 하네. 난 진작에 너랑 네 엄마한테 정이 떨어졌거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너나 네 엄마가 나한테 온갖 지랄을 했을 거다. 혹시나 해서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지. 그러니까 네 엄마랑 오래오래 살아라.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사기치지 말고. 제가 세게 몰아세우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죠. 나중엔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주식으로 끌어모았던 돈을 주식으로 말아먹고 10억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게 되었다네요. 만약 제가 계속 같이 살았더라면 그 집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뻔한 거죠. 이래서 저는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두 모자의 강남살이는 그렇게 쫑이 나버리고 변두리에 있는 싸구려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저는 엄마와 같이 살다가 2년 뒤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졸부 행세를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마음 편히 결혼을 해서 지금의 남편과 지지고 볶으며 잘 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참고 살았더라면 아마 큰 피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았겠죠? 엄마의 현명함에 제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기가 막힌 저의 사연을 마쳐야겠네요.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